네, 마지막 아이템 90. 직렬화된 인스턴스 대신 직렬화 프록시 사용을 검토하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자주 봤지만 시리얼라이저블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하기로 결정한 순간 언어의 정상 메커니즘인 생성자 이외의 방법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 버그와 보안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문제점은 저희가 앞에서 자주 봐서 익히 알 수 있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리얼라이저블을 사용하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크게 줄여줄 기법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아이템에서 볼 직렬화 프록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직렬화 프록시 패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렬화 프록시 패턴은 자바의 직렬화, 역직렬화 과정에서 객체의 불변성을 유지하고 직렬화 관련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직렬화 프록시 패턴은 클래스 내부의 구조나 상태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므로 보안성을 강화하고 직렬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불일치, 불변성 훼손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패턴이니까 이런 직렬화 프록시 패턴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여기 있는 앞에서 본 피어리드 클래스의 직렬화 프록시 패턴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렬화 프록시 패턴을 적용하려면 아래의 순서를 따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1번, 첫 번째 단계죠. 바깥 클래스의 논리적 상태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중첩 클래스를 설계해서 프라이빗 스태틱으로 표현한다. 2단계, 바깥 클래스에 write, replace, read 오브젝트 메서드를 추가한다. 3단계, 바깥 클래스와 논리적으로 동일한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read, resolve 메서드를 중첩 클래스에 추가한다.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요. 각 단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하는 프라이빗 중첩 클래스가 바로 바깥 클래스의 직렬화 프록시 역할을 하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직렬화 프록시를 담당하는 중첩 클래스를 생성할 때 지켜야 하는 설계 원칙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생성자는 단 하나여야 하고, 2번, 생성자는 바깥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으로 생성자는 단순히 인수로 넘어온 인스턴스에 데이터를 복사하면 된다고 합니다. 뭐 일관성 검사나 방어적 복사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원칙으로 바깥 클래스와 중첩 클래스 모두 시리얼라이저블을 구현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원칙들을 적용해서 첫 번째 단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코드로 보겠습니다. 여기 1, 2, 3, 4 각각 원칙이 있고 색깔로 나타나는데요. 코드로 보면은 1번 원칙 생성자는 단 하나여야 한다는 빨간색 1번으로 중첩 클래스에 생성자가 딱 하나만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번 원칙 생성자는 바깥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야 한다는 노란색 2번으로 바깥 클래스인 이 피리어드를 매개 변수로 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3번 원칙 생성자는 단순히 인수로 넘어온 인스턴스 데이터를 복사한다는 이 파란색 3번으로 그저 피리어드의 값들을 복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4번 원칙은 바깥 클래스와 중첩 클래스 모두 시리얼라이저블로 구현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건데, 초록색 4번으로 피리어드와 시리얼라이제이션 프록시 클래스 모두 시리얼라이제이블을 임플리먼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적용 방법 두 번째 단계에서 먼저 write replace 메서드를 바깥 클래스에 추가해줘야 되는데요.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바 직렬화 프로세스 중에서 호출되는 특수한 메서드가 이 write replace 메서드로 자바의 직렬화 시스템이 바깥 클래스의 인스턴스 대신 직렬화 프록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즉 직렬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깥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직렬화 프록시로 변환해주는 것을 이 메서드가 하는 것인데요. 이 메서드의 유용성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바깥 클래스와 같은 원래 객체, 즉 예시에서 피어리드 객체를 직렬하면 내부 구조가 노출될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서드를 추가해서 이 write replace 메서드 때문에 직렬 시스템은 결코 바깥 클래스, 즉 피리어드 클래스 직렬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해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서드를 통해서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직렬화 프록시 객체를 반환해서 보안을 강화하고 생성자 이외의 방법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그 시리얼라이저블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입니다. 라이트 리플레이스 메서드는 범용적이라서 만약에 이런 직렬화 프록시 패턴을 사용하면은 모든 클래스의 아래 코드를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단계에서 이 read 오브젝트 메서드는 왜 추가하는 것일까요? 이 앞에 write replace 메서드를 추가해서 바깥 클래스에 직렬화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격자가 어떻게든 바깥 클래스에 직렬화된 인스턴스를 생성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렬화된 데이터 스트림 조작, 뭐 리플렉션을 통한 직렬화 프록시 우회 등 이런 여러 방법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깥 클래스에 이 read 오브젝트 메서드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read 오브젝트 메서드는 아래 코드처럼 항상 이렇게 예외를 던지게 해서 바깥 클래스 객체의 역직렬화를 의도적으로 막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렬화 프록시 패턴 적용 방법 2단계를 진행을 하면은 저희가 처음에 본 예시 피어리드 클래스는 아래 코드처럼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이벤트 단계를 진행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깥 클래스와 논리적으로 동일한 인스턴스를 반환하는 read resolve 메서드를 중첩 클래스에 추가하는 것인데요. read resolve 메서드는 역직렬화를 할 때 직렬화 시스템이 직렬화 프록시를 다시 바깥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변환하게 해주는 그런 메서드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read 오브젝트 메서드로 역직렬화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 read resolve 메서드로 역직렬화를 해서 직렬화된 프록시 객체에서 원래 객체를 안전하게 복원하는 것이 바로 이 메서드의 역할입니다. 직렬화 프록시 패턴의 강점이 바로 이 메서드인데요. read resolve 메서드는 공개된 API, 뭐 예를 들어 생성자나 정적 팩터리 같이 이런 공개된 API만을 사용해서 바깥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아까 앞에서 본 시리얼라이저블의 직렬화 문제점인 생성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된 API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역직렬화된 인스턴스가 해당 클래스의 불변식을 만족하는지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그 이전에 생성자나 정적 팩터리가 불변식을 만족하면 검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하는 여기 이전에 그 직렬화 프록시 클래스 안에 read resolve 메서드를 추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직렬화 프록시 패턴을 적용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방어적 복사처럼 가짜 바이트 스트림 공격과 내부 필드 탈취 공격을 프록시 수준에서 처단하는 점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원래 객체 대신에 프록시 객체가 직렬화되기 때문에 바깥 클래스의 민감한 필드 정보는 직렬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프록시 수준에서 차단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바깥 클래스의 필드를 파이널로 선언해도 되어서 아까 봤던 피어리더 같은 바깥 클래스를 진정한 불면 클래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장점입니다. 직렬화는 보통 파이널 필드를 변경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역직렬화 시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면서 파이널 규칙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까 앞에서 봤죠. 그러나 직렬화 프록시 패턴에서는 바깥 클래스 자체가 직렬화되지 않고 대신 프록시 객체만 직렬화가 됩니다. 그래서 역직렬화 단계에서도 프록시 객체를 기반으로 새롭게 바깥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기 때문에 바깥 클래스의 모든 필드를 파이널로 선언해도 무방하고 진전한 불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어떤 필드가 기만적인 직렬화 공격의 목표가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바깥 클래스 객체가 직렬하지 않고 오직 프록시 객체가 직렬하므로 공격자가 바깥 클래스의 필드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점은 역직렬화 할 때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데요. 역직렬화 시 프록시 객체가 바깥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프록시 객체의 생성자나 메서드 내부에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유효성 검사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장점은 역직렬화한 인스턴스와 원래 직렬화된 인스턴스의 클래스가 달라도 이 직렬화 프록시 패턴은 정상 작동한다는 점이 마지막 장점이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직렬화 프록시 패턴의 한계를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직렬화 프록시 패턴에도 한계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가 멋대로 확장할 수 있는 클래스는 적용할 수 없다. 객체 그래프에 순환이 있는 클래스에는 적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방어적 복사보다 느리다는 것이 한계라고 합니다. 왜 이러한 한계들이 존재하는가 하면은 첫 번째 한계는 바깥 클래스가 상속 가능한 상태라면은 클라이언트가 이를 확장해서 새로운 서브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이 경우 서브 클래스의 새로운 필드나 메서드는 직렬화 프록시가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턴의 설계 원칙이 깨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멋대로 확장, 즉 상속할 수 있는 클래스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한계는 객체 그래프에 순환이 있으면은 직렬화 과정에서 무한 순환 참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체 그래프에 순환이 있는 클래스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한계는 프록시라는 중간 단계가 추가되면서 추가적인 변환 과정은 방어적 복사보다 더 많은 연산 비용과 메모리 사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더 느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